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단지.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김순희 67세는 거실 창가에 앉아 식어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3시.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동료 교사들은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교직원실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경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이는 두 자녀에게 더 집중했습니다. 큰딸 민지는 42세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아들 태호는 39세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애들이 잘 자라줘서 다행이야. 순이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은서 좀 봐주세요. 민지야, 엄마 그날 병원 가는 날인데. 에이, 엄마. 병원은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제 미팅은 못 바꾸는데. 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민지는 6살 은서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저녁 6시까지 올게요. 점심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인사도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무릎이 아팠지만 은서와 놀아주었습니다. 저녁 6시가 지나도 민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일이 좀 늦어져서요. 1시간만 더 봐주세요. 순이는 응, 그래라고 했습니다. 민지가 은서를 데려간 건 밤 9시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태호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순이는 태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오전부터 장을 보고 오후 내내 주방에서 요리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네요. 태호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요즘 학교는 어때? 네. 아, 괜찮아요. 태호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데 좀 봐줄래? 엄마, 지금 급한 메시지 와서요. 잠깐만요. 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학회 발표가 있는데 엄마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문장 좀 다듬어 주세요. 그래, 가져와. 아, 그리고 엄마. 발표 자료도 PPT로 만들어야 하는데 엄마는 잘 모르시죠? 그냥 제가 할게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갈비찜 반찬을 싸들고 갔습니다.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후 순이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울고 있지?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정희가 순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순이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 나한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 말해봐. 순이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순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야, 그건 내 잘못이야. 뭐? 내가 너무 양보해서 그래. 애들이 널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하지만 난 엄마잖아. 엄마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정희의 말이 순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내가 뭐든지 들어주니까 애들이 나를 안 봐. 그래서 내가 바꿨어. 안 되라고 말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애들이 놀랐지. 화내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나를 더 존중하더라고. 순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순이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67세, 짧은 흰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나는 투명 인간이 아니야.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것을, 아이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순이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이는 정희와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희야, 나 어젯밤 잠을 못 잤어. 왜? 내 말이 계속 생각나서. 내가 정말 너무 양보한 걸까? 정희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위해 뭔가 한 적 있어?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봐, 대답을 못하잖아. 넌 항상 애들 위주로 살았어. 그게 엄마 역할 아니야?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어야지. 넌 로봇이 아니잖아. 정희의 말에 순이는 지난 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이는 외로움을 자녀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민지가 바쁘다고 하면 손주를 봐주고 태호가 힘들다고 하면 반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녀들의 전화는 도움을 요청할 때만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손주 봐주세요. 엄마, 청국장 좀 만들어주세요. 엄마, 제 서류 좀 읽어봐 주세요. 순이는 항상 그래라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애들이 섭섭해할까봐, 나쁜 엄마가 될까봐. 하지만 순이가 힘들 때는 달랐습니다. 지난달 순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엄마, 죄송해요. 오늘 미팅이 있어서 못 가요. 약 드시고 쉬세요. 태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태호야, 엄마, 저 지금 학교에서 수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혼자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혼자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넌 왜 항상 내라고만 해? 거절하면 애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그럼 넌 서운하지 않아?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운하지. 많이 서운해. 하지만 뭐? 난 엄마니까. 참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정희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그건 아니야. 엄마도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어. 내가 계속 참으면 애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그 말이 순이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토요일에 은서 봐주세요. 제가 거래처 사람들이랑 골프 가야 해서요. 순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정희와 등산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민지야, 안 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뭐라고요? 엄마도 토요일에 약속이 있어. 엄마, 무슨 약속이요? 취소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이미 약속했어. 엄마, 제가 얼마나 중요한 미팅인지 아세요? 이거 성사되면 회사가. 순이는 민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지야,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엄마도 약속이 중요해. 그리고 넌 미리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엄마가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이제부터. 순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뭐가? 손주 봐달라는데 거절하셨다면서요. 엄마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순이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원래 어떤 사람인데? 네, 그게 항상 우리 도와주시고. 그래, 엄마는 항상 도와줬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은 없어. 단지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야.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설마 우리한테 서운하세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야. 단지 너희가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태호야,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본 게 언제야?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엄마가 외로울 때, 엄마가 힘들 때, 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엄마, 저도 바빠서. 그래, 너도 바빠. 누나도 바빠. 다들 바빠. 근데 엄마는 바쁘면 안 돼?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시간을 갖고 싶어.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서예도 배우고, 책도 읽고 싶어. 그러세요. 그런데 왜 너희를 안 도와주냐고?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너희가 먼저 물어봐야 해. 그리고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해. 태호는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변하셨네요. 응, 변했어. 그리고 이게 진짜 엄마 모습이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넌 할 수 있어.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와 태호 모두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외로웠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목요일 오전 순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그어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김순희 씨, 솜씨가 좋으시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예전엔 항상 애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좀 가벼워졌어. 애들한테 연락 왔어? 아니.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 없어. 어떤 기분이야?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됐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싶고. 근데 지금은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응, 민지야. 엄마,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내일 저녁에 제가 갈게요. 다음 날 저녁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는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지야, 무슨 말하고 싶어?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뭘? 엄마가 당연히 저희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요. 순이는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고. 그래서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이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42세가 된 딸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저도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과 존중은 달라. 앞으로는 엄마를 존중해줘야 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미리 물어봐줘. 그리고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받아들여줘. 화내지 말고. 알겠어요. 하지만 순이는 알았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일주일 후 민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세요? 순이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금요일은 정희와 영화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약속이 있는데. 아, 그럼 토요일은요? 토요일은 괜찮아. 그럼 토요일 오후에 은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감사합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민지는 정확히 2시에 은서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5시에 꼭 올게요. 늦으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엄마, 점심 드셨어요? 순이는 놀랐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안부를 물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응, 먹었어. 다행이다. 그럼 다녀올게요. 5시, 민지는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팅 잘 끝냈어요. 잘 됐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정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제가 꼭 사드릴게요. 민지가 간 후 순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며칠 후 태호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순이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태호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단지 서로 존중하며 살고 싶은 거야. 어떻게요? 미리 물어보고 엄마 의견도 들어주고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이해해주고. 네, 그렇게 할게요. 태호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태호야, 엄마도 노력할게. 너희가 진짜 힘들 때는 도와줄게. 하지만 너희도 엄마를 배려해줘야 해. 알겠습니다, 엄마. 태호가 일어서며 순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현관문이 닫힌 후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12월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순이는 동네 문화센터 복도에 붙은 공고를 보았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순이는 젊었을 때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노래는 잊혀진 취미가 되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다음 주 화요일, 순이는 합창단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떨렸습니다. 67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김순희 씨,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환영합니다. 지휘자의 말에 순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합창단 연습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습니다. 첫 연습날, 순이는 같은 연배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자라고 해요. 올해 65세예요. 저는 김순이에요. 67세입니다. 와, 저희 나이 비슷하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영자는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어떻게 합창단에 오게 되셨어요? 그냥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요. 좋으시네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왔어요. 연습이 끝나고 몇몇 단원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희 씨,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합창단 하신다고. 순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요. 왜요? 말씀하세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날 저녁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합창단에 들어갔어. 네. 합창단이요? 응.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합창단. 엄마,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는 무슨. 재미있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순이는 민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지야, 67세가 뭐가 늙었어? 엄마는 아직 건강해. 아, 네. 그럼 잘하세요. 전화를 끊고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할 건 없어. 합창단 활동은 순이의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연습 후 영자가 물었습니다. 순이 씨, 내일 우리 몇몇이서 남산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등산이요? 네, 아침 일찍 가서 점심 먹고 오려고요. 날씨도 좋던데. 저도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순이는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산 입구에는 영자를 포함해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이 씨, 여기요.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와, 서울이 다 보여요. 순이 씨, 사진 찍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상에서 찍은 사진 속 순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보던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 1월이 되었습니다. 합창단은 3월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가족들도 초대할 수 있어요. 많이 오시라고 하세요. 지휘자의 말에 단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순이는 민지와 태호를 초대할지 고민했습니다. 오라고 해야 하나? 바쁠 텐데.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3월 15일에 합창 공연을 해. 올 수 있어? 3월 15일이요? 잠깐만요. 아, 그날 괜찮아요. 갈게요, 엄마. 태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태호야, 엄마 합창 공연 있는데 올래? 진짜요? 당연히 가야죠. 몇 시에요? 순이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월 연습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순이는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지가 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노래 부르세요? 응, 공연 연습 중이야. 와, 엄마 목소리 좋으시다. 은서야, 할머니 노래 어때? 할머니, 다시 불러주세요. 순이는 은서 앞에서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은서는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는 지금 행복해.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니까 저도 기뻐요. 그날 밤 순이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7세. 하지만 눈빛은 젊었을 때보다 더 빛났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있어. 합창단, 등산, 서예. 모두 순이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민지는 이제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합창단 연습 있으세요? 응, 있어. 잘 다녀오세요. 저녁에 제가 반찬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태호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요. 태호야, 토요일은 등산 가는데 일요일은 괜찮아. 그럼 일요일에 뵐게요.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엄마가 되었을 때 오히려 자녀들이 더 존중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을 정의가 말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순이야, 내가 기다리지 않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더 찾아와. 2월의 마지막 날,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67세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 합창을 하고 산에 오르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니 아이들도 변했다. 나를 더 존중하고 더 그리워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인생은 지금부터다. 3월 15일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순이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오후 2시 문화센터 공연장. 객석은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이는 무대 뒤에서 객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지와 태호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도 함께였습니다. 엄마들 준비되셨죠? 잘하실 거예요. 지휘자의 격려에 단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은 그대 있는 곳까지였습니다. 순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순이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오직 음악만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처음 봐. 태호도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러네. 엄마 표정 좀 봐. 빛나잖아. 공연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곡 아름다운 세상이 끝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브라보. 멋져요. 순이는 무대에서 인사하며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와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엄마, 민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 감동받았어요. 태호도 순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앞으로 공연 있을 때마다 꼭 올게요. 은서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노래 정말 잘하세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래요.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다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뭐가? 표정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엄마는 지금 행복해.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희도 좋아요. 태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죠.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엄마 책임도 있어. 엄마가 너희한테 안 되라고 말하지 못했거든. 하지만 저희도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지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엄마를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할게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도 약속할게. 너희가 정말 힘들 때는 도와줄게. 하지만 엄마도 엄마 시간이 필요해. 당연하죠, 엄마. 그 순간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4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토요일, 순이는 정희와 여의도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많이 변했어. 그래. 응. 예전 순이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어. 지금 순이는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같아.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애들이랑은 어때? 좋아. 예전보다 훨씬 좋아. 이상하지? 내가 덜 매달리니까 오히려 애들이 더 찾아와. 그게 인간관계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거지.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그 사진을 민지와 태호에게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민지 엄마, 정말 예쁘세요. 행복해 보여요. 태호 엄마, 다음 주말에 저희도 같이 벚꽃 보러 가요.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5월 합창단은 다음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이번에는 솔로 파트를 맡았습니다. 순이 씨 목소리가 제일 좋으니까 이 부분은 순이 씨가 해주세요. 지휘자의 말에 순이는 떨렸지만 기뻤습니다. 67세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솔로 연습하신다며요? 응, 어떻게 알았어? 태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 저한테 들려주세요. 순이는 부끄러웠지만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지는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공연 날 제가 꼭 갈게요. 친구들도 데려올게요. 친구들까지? 네,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 멋있다고. 순이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6월의 어느 일요일, 순이는 혼자 카페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67세, 나는 다시 태어났다. 35년간 교사로 살았고 30년간 엄마로만 살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김순이로 살고 있다. 합창을 하고 산에 오르고 친구들과 웃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하니 아이들이 변했다. 나를 더 존중하고 더 그리워하고 더 사랑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존엄성은 나이와 상관없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할 때 따라온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엄마지만 그 이전에 김순이라는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일기를 덮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67세,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끝.